아파트 한 동만한 크기의 기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 버킷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작은 수영장을 가득 채울 만큼, 혹은 SUV들이 줄지어선 주차장 전체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을 퍼올리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노란색 굴착기를 이미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석탄과 금, 철광석을 캐내는 깊은 노천광산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괴물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 규모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중장비는 전혀 쓸모가 없죠. 그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존재가 바로 초거대 기계들입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장비 공학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 거대한 유압 굴착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 가격은 수천만 달러에 이르고 연료는 탱크로리 단위로 소비되며 압도적인 출력과 규모는 우리의 상상력을 단숨에 날려버립니다. 현재 운용 중인 초중량급 기계들 가운데에서 9대를 넘선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별 보너스로 이번 순위의 1위조차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거수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XCMG XE7000, 중국 660에서 670톤. 이 목록의 첫 번째 주인공은 중국의 XCMG XE7000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이름난 제조사들이 초중량급 장비 시장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던 시절, 중국 제조사들은 보다 단순한 중장비를 만드는 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마침내 스스로를 메이저리그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700톤급 기계를 세상에 내놓았죠. 그 모습은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였던 소년이 아버지의 정장을 거친 것과도 같습니다. 크기만큼은 어엿한 성인이지만 그 자리에 걸맞은 실적은 이제부터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외관은 철저히 실용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장식적인 디자인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장 23.5m의 차체에 3200마력의 파워 유닛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붐을 들어올리는 유압 실린더는 한때 해외 제조사에서 조달하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내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습니다. 버킷 용량은 2급에서 표준이라 할 수 있는 34세제곱미터입니다. 현재 XE7000은 주로 안방이라 할 수 있는 내몽골 자치구의 노천 탄광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방 경쟁사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독자적인 첨단 기술도 아니고 탁월한 신뢰성은 더더욱 아니며 너무나도 노골적인 바로 그 가격입니다. 경쟁사의 최고급 모델들이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반면 이 중국산 모델은 그 몇 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로 이 저렴한 가격이 구매를 결정짓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리프헤어 R996B, 독일, 프랑스 670에서 680톤. 제8위에 오른 것은 이 분야의 진정한 클래식 모델 리프헤어 R996B입니다. 이 기계는 노천광산 현장에서 오랜 세월 활약해온 베테랑으로 그 역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러시아의 쿠즈바스 탄전이나 호주의 금광을 방문한다면 높은 확률로 이 부지런한 일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리프헤어사의 플래그십 장비로 군림했지만 더 새롭고 더 거대한 모델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노장은 아직도 현역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정비가 가능한 기계를 만들어냈죠. 모듈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어른들을 위한 조립 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요 유닛은 모두 영하 40도의 혹한 환경에서도 정비사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작 편의성과 안전성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고려되어 있으며 이 모델에는 비상탈출 슈트 시스템까지 장착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공기에 장비된 것과 비슷한 슬라이드 형태의 비상탈출 슈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오퍼레이터는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릴 필요 없이 이 슬리브를 이용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R996B의 엔진룸에는 보통 커민스 K1800E 엔진이 2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엔진 모두 V형 16기통의 강력한 엔진이죠. 오퍼레이터가 이 엔진들을 시동하면 주변의 땅이 문자 그대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총 출력은 3000마력에 이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13,000리터입니다. 주유소에 이 기계를 몰고 가서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말하고 탱크로리 한 대 분량의 연료를 그대로 삼켜버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당연히 연료 소비도 차원이 달라 이런 기계는 시간당 300에서 500리터의 디젤 연료를 소비합니다. 즉 표준 200리터 드럼통 한 통이 겨우 30에서 40분 만에 사라지는 셈이죠. 이 기종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뛰어난 균형에 있습니다. 최고 출력도 아니고 최대 중량도 아니며 버킷 용량도 겨우 34세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무게 배분은 이상적입니다. 연약한 집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으며 압도적인 굴상력을 발휘하죠. 코마스 PC7011 일본 680에서 710톤. 제7위에 오른 것은 일본 기계공학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장비로 2019년 전후에 등장한 코마스 PC7000 제11세대 모델입니다. 초대형 중장비의 세계에서는 이 굴착기를 망내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무게가 거의 7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죠. 그 규모를 쉽게 설명하자면 완전 무장한 에이브럼스 전차 10대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왕고래 4마리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몸집에 걸맞게 전폭은 약 10m에 이르며 높이는 3층짜리 건물과 비슷하죠. 이 거인의 심장부에는 16기통 코마스 SDA-16V 162-3 디젤 엔진 2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엔진의 합계 출력은 약 3,400마력에 달합니다. 이 강력한 힘이 극도로 복잡한 유압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구동합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특히 유압 계통의 응답 속도에 중점을 두었죠. 3층 높이에 해당하는 캐빈에 앉은 오퍼레이터는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하는 조이스틱을 이용해 이 강철의 산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PC7000의 버킷 용량은 38세제곱미터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에 약 60톤에 달하는 적재물을 들어올릴 수 있죠. 상상해보세요. 단 한 번 퍼올리는 것만으로도 표준 무게 화차 한 량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뛰어난 신뢰성입니다. PC7000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속 운용됩니다. 특히 혹한 지역에서는 엔진을 정지하는 것 자체가 매뉴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멈추면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몇 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기도 하죠. 콤트렉스 플러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비의 상태를 상시 감시하면서 유압 상태, 각 부위의 온도, 펌프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그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엔지니어에게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죠. 광산의 소유주에게 이것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등급의 중장비가 단 1시간만 멈춰도 수천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데마그 H745S 독일 740에서 750톤. 이 유압 굴착기는 중장비 세계에서 진정한 특수부대원이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데마그 H745S는 캐나다 오일샌드 채굴 현장이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죠. 그 집안은 비투맨과 모래가 뒤섞인 극도로 연마성이 강한 혼합물입니다. 여름에는 모든 기계 장치를 막아버릴 정도로 끈적한 진흙처럼 변하고 겨울에는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콘크리트보다도 단단한 거대한 바위처럼 얼어붙죠. 그런 지층을 파고들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특별히 강화된 구조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엔진룸에서는 16기통 캐터필러 3516B 터보 디젤 엔진 2기가 굉음을 내며 작동합니다. 최대 출력은 분당 1800회전에서 총 4400마력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중량 등급의 많은 경쟁 장비보다 10에서 15% 높은 수치죠. 이 막대한 에너지는 모두 기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유압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메인 회로는 8개의 축방향 피스톤 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당 7200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작동유를 순환시킵니다. 가정용 수영장이라면 채 5초도 되지 않아 비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유량이죠. 시스템의 작동 압력은 최대 350바에 이릅니다. 이 압력이 2320kN이라는 엄청난 굴상력을 만들어내는데요. 쉽게 말해 버킷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것만으로도 230톤에 달하는 하중을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용량 40세제곱미터의 버킷 자체도 금속 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내마모강으로 제작되었으며 표면에는 크롬 카바이드 육성 용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절삭 엣지에 장착된 ESCO 시스템의 이빨은 모래가 연마제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장갑을 갈아 끼우는 것보다도 더 자주 교체됩니다.
주행장치 역시 규격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H745S의 궤도폭은 2000mm로 확대되어 접지 면적이 크게 늘어났죠. 그 결과 접지 압력은 260kPa까지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무게가 744톤에 달하지만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군용 지프보다도 낮아 봄철에 질척한 집안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작업할 수 있죠. 이는 단 하나의 볼트에 이르기까지 극한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독일 기술력의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마스 PC8011 일본 760에서 790톤. 드디어 750톤이라는 거대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제5위는 일본 라인업의 정점에 군림하는 왕이라 할 수 있는 장비, 2018년 무렵 업데이트 버전에 등장한 코마스 PC8011입니다. 7000 시리즈가 단순히 크다는 수준이라면 8000 시리즈는 이미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코마스가 생산하는 유압 굴착기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인데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 기계가 완성된 상태로는 현장까지 운송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PC8000의 운송은 그야말로 물류 측면에서 악몽과도 같은 작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선도로를 일시적으로 봉쇄하거나 임시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장비는 분해된 상태로 15대에서 20대에 이르는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광산으로 운반됩니다. 크롤러, 회전 플랫폼, 붐, 암, 캐빈, 카운터웨이트까지 모든 부품이 각각 따로 운송됩니다. 현장에서는 기술자 팀이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조립을 진행합니다. 용접과 조립, 각종 조정 작업에는 약 3주에서 4주가 걸리는데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이 거인은 첫 시동을 걸게 됩니다. 제11 시리즈는 고도의 디지털화를 의미하며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굴착기는 코마스의 무인 덤프트럭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채굴 현장에는 굴착기 오퍼레이터를 제외하면 사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로봇 덤프트럭이 자동으로 접근하고 PC8000이 42세제곱미터의 토사를 퍼담아주면 로봇트럭은 그대로 달려가 버립니다. 오퍼레이터가 실수로 누군가를 말려들게 하지 않도록 장비에는 컴비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캐빈 내부 모니터에 조감 시점의 영상을 표시합니다. 오퍼레이터는 360도 전 방향의 모든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죠. 2기의 디젤 엔진, 주로 코마스 SDA 16V 162-3가 탑재되어 있으며 총 출력은 4000마력을 넘어섭니다. 리프헤어 R9800, 독일, 프랑스, 800에서 820톤. 제4위는 하얀 거인입니다. 2008년 무렵 등장한 리프헤어 그룹의 현재 플래그십 모델 R9800인데요. 광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이 기계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고가 테크닉 시리즈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세트의 모델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R9800은 실용 장비이면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도장과 유선형의 차체는 길이 25m에 이르는 우주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압도적인 힘이 숨겨져 있죠. 상위 사양에서는 12기통 엔진 2기가 탑재되며 총 출력은 4000마력에 이릅니다. 하지만 리프헤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효율성인데요. 이 등급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작업 사이클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선회 장치에 적용된 폐회로 유압 시스템입니다. 상부 선회체의 제동 에너지를 열로 낭비하지 않고 다음 가속을 위해 저장합니다. 참고로 그린 아젠다의 흐름은 이 분야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6600V 고압 케이블로 외부 전원에 연결하는 전동 모터 사양도 존재합니다. 너무 거대한 기계이기 때문에 엔진과 유압 장치 정비를 위해 기체 내부에는 조명이 설치된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비사는 기체 내부를 허리를 펴고 그대로 걸어 다닐 수 있죠. 그렇다면 오퍼레이터는 어떨까요? 하루에 12시간을 캐빈에서 보내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육생을 위한 보조 좌석,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많은 경우 서랍식 간이 화장실까지 갖추어져 있죠. 말 그대로 크롤러가 달린 원룸 아파트입니다. 애초에 용량 42에서 47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버킷 자체도 작은 아파트에 맞먹을 만큼 거대한 크기입니다. 히타치 EX8000-7 일본 810에서 840톤.
톱3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시아에서 제조된 가장 거대한 굴착기 2018년 말에 발표된 히타치 EX8000 제7세대 모델입니다. 히타치는 언제나 독자적인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코머스가 대량 생산 능력으로 승부하고 리프 헤어가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는다면 히타치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작업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8000을 조종해본 오퍼레이터들은 무게 840톤에 이르는 이 거대한 장비를 다루는 감각이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전자제어식 유압 시스템이 동작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질량이 급격히 움직이면 동적 과부하가 발생해 붐이나 프레임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퍼레이터 캐빈은 지상에서 약 1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배의 함교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참고로 위로 올라갈 때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전용 접이식 계단이 사용됩니다. 그 정도 높이에 있는 캐빈까지 수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그다지 편안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동력원은 커민스 QSK60 엔진 2기입니다. 총 출력은 3880마력이죠. 그러나 히타치는 부하를 지능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뛰어난 연비 성능도 실현했습니다. 냉각팬은 항상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회전수만 유지하도록 제어되어 소중한 디젤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 굴착기의 진가는 표토 제거 작업에서 드러나죠. 광석층에 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표토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길게 뻗은 붐과 암을 활용해 높은 채굴면에도 대응하면서 위쪽에서 아래로 토사를 무너뜨려 나갑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량 43세제곱미터의 거대한 버킷이죠. 한번 퍼올리는 것만으로도 표준 해상 컨테이너를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토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뷰사이러스 RH400, 미국, 독일, 970에서 990톤. 제2위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1997년에 등장한 뷰사이러스 RH400은 1990년대의 거대주의를 상징하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한 기계입니다. 중장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굴착기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화 초반 상하이를 파괴하는 디셉티콘 데몰리셔, 바로 그 캐릭터의 모델이 RH400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 프로토타입 역시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죠. 이 기계는 원래 독일의 ONK사가 개발했습니다. 이후 테렉스에 인수되었고 다시 뷰사이러스로 이어졌으며 결국 뷰사이러스는 캐터필러에 흡수되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운명이네요.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RH400이라는 모델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 980톤이라는 무게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장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RH400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적인 유압 시스템과 트라이파워 구조입니다. 붐을 자세히 보면 레버와 링크가 결합된 복잡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설계 덕분에 들어올릴 때 버킷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암석이 흘러내리지 않고 오퍼레이터가 계속 미세 조정을 반복할 필요도 없어져 필요가 크게 줄어들죠. 이후 캐터필러는 이 모델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이어받았습니다. 버킷 용량은 50세제곱미터입니다. 엔진은 놀라운 45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죠. 이 괴물 같은 기계는 장비에게 가장 혹독한 환경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 오일샌드 지역에서의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캐터필러 6090FS, 미국, 980에서 1000톤. 그리고 마침내 제1위, 의심의 여지 없는 리더이자 현대의 제왕입니다. 은메달을 차지한 RH400이 1990년대의 야수였다면 이 거인은 그 피를 직접 이어받아 혹독한 진화를 거친 정통 후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캐터필러 6090FS인데요. 본질적으로는 RH400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 캐터필러가 뷰사이러스를 인수하면서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강급 장비의 설계도를 손에 넣게 되었죠. 두 모델을 가르는 것은 15년에 걸친 기술 발전입니다. 흰색이었던 도장이 브랜드 색상인 노란색으로 바뀐 것 말고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두뇌입니다. 전 세대가 기계적인 괴물이었다면 6090은 디지털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센서가 기계의 온몸에 가득 장착되어 있죠. 디지털 보조 시스템이 오퍼레이터의 조작을 끊임없이 분석하여 과부하를 방지하고 거대한 장비를 고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내구성인데요. 구형 RH400은 혹독한 환경에서 유압 시스템의 과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6090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오일 냉각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하부 주행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롤러와 궤도는 오랜 기간 마모성이 강한 모래에 견딜 수 있도록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그 성능 수치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무게는 정확히 1000톤입니다. 이는 보잉 747 5대 혹은 기차 한 편성에 맞먹는 무게죠. 용량 52세제곱미터의 버킷은 한 번에 90톤에서 100톤의 광석을 퍼올립니다. 단 4번의 작업 사이클만으로도 세계 최대급 덤프트럭인 캐터필러 797F를 가득 채울 수 있죠. 과거의 거칠고 압도적인 힘을 이어받으면서 미래의 신뢰성과 결합한 궁극의 기계입니다. 지금까지 상용으로 판매된 유압 굴착기 가운데 가장 무겁고 가장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보너스, 빅 머스키. 1000톤이 한계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가장 거대한 괴물들을 모두 본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유압 굴착기는 20세기의 대지를 활보하던 괴물들과 비교하면 그저 작은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기록 보유자이자 이름이 경외와 함께 전해지는 기계죠. 빅 머스키, 즉 뷰사이러스 12450W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유압 굴착기가 아니라 와이어로 버킷을 조작하는 보행식 굴착기, 이른바 드래그라인입니다. 유압 굴착기는 안반을 직접 물어뜯듯 파고들지만 빅 머스키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버킷을 멀리 앞으로 던져보낸 뒤 거대한 낚싯대처럼 와이어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이 괴물은 1969년에 건조되어 오하이오주에서 운용되었죠. 앞서 소개한 우승기계 캐터필러 6090의 무게는 1000톤이었습니다. 빅 머스키의 무게는 약 12,250톤이죠. 이 숫자를 천천히 곱씹어보세요. 현대 최대급 굴착기 13대 반을 겹쳐 쌓은 것과 같은 무게죠. 전체 폭은 46m로 8차선 고속도로에 맞먹습니다. 붐의 길이는 95m에 달했죠. 버킷 용량은 168세제곱미터였습니다. 전설적인 사진에는 200명 규모의 마칭 밴드가 버킷 안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공간이 남아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빅 머스키는 캐터필러 궤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이동했죠. 거대한 스키판처럼 생긴 장치를 이용해 본체를 들어올린 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허벅지만한 굵기의 전력 케이블로 전기를 공급받았으며 약 3만 가구 규모의 작은 도시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그 케이블이 끊어지면 번쩍이는 섬광이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고 굉음은 강력한 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비슷했다고 전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괴물들은 공룡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너무나 비싸고 기동성이 떨어지며 구조 또한 지나치게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빅 머스키는 1999년에 해체되어 고철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버킷만은 보존되었습니다. 지금도 오하이오주의 한 공원에 놓여 있으며 엔지니어들이 절약이라는 단어를 모르던 시대를 기념하는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